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가상화폐를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리려고 노력하는 유튜버 곽도원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안 좋은 소식이죠. 예, 해킹 사태. 국내 토종 코인들이 이 해킹 사태가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한 3개월 동안만 봐도 한 굵직굵직한 코인 3개가 원화마켓 거래소에서 상패가 결정이 됐거나 상패 수순을 밟고 있다라는 점이죠. 오늘 특별하게 말씀드린 오르비 브릿지, 이것도 어젠가요? 상패 결정이 됐는데 왜 자꾸 이런 사태가 벌어지냐라는 부분, 좀 안전장치가 조속하게 좀 마련이 돼야 되지 않을까, 제도권으로 라는 어떤 생각이 듭니다. 상패하면 끝이냐, 이런 어떤 불만, 유저들의 불만, 또 불안하죠. 언제 또 내가 사용하는 플랫폼이 이런 해킹 사태를 겪을 수도 있는 부분이고, 보안을 강화해야 되고, 그거에 대한 제도권화, 이런 것도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라는 어떤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들고요. 그 다음에 이용자 보호, 그러면 수습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제도적 보완, 이런 것도 법적으로 좀 정해야 되지 않나. 그래야지 이용자들이 안심하고, 비교적 안심하고, 그래도 뭐 해킹 사건에 이런 게 탈취 사건이 이런 것이 벌어져도 내 자산에 있어서 투자한 자산이 어느 정도 보존이 된다. 그런 마음이 깔려 있으면은 좀 안심이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책임 소재를 누구에게 돌리냐? 뭐 이런 부분에서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럼 상폐하면 그냥 그냥 끝 뭐 이런 거냐? 그럼 피해자들은 이런 부분에 대한 자구책, 이런 것이 미흡하다. 요번에 오리비 브릿지도 1,000억 이상 털렸어요. 어? 이 멀티체인, 크로스체인 브릿지 업체인데, 한마디로 브릿지 업체라는 게 뭐예요? 멀티체인. 그러니까 각각의 메인넷이 다른, 뭐 예를 들면 솔라나, 뭐 클레이튼, 뭐 이더리움, 예를 들면 이제 각각의 기반의 네트워크방이 있는데, 그것을 스왑하기 주기 위해서 연결시켜주는 플랫폼, 그것이 바로 브릿지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스왑 서비스다 이거야. 이 코인을 다른 코인으로 스왑 비율로 시세를 반영해서 바꿔주는 거. 이게 바로 멀티체인 플랫폼인데, 이 오르비 브릿지가 유명해요. 유명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용했어. 그리고 특히나 이 오르비 브릿지의 주요 고객들이 국내 유저들이 많죠. 왜냐면 토종 플랫폼이기 때문에. 그리고 클레이튼, 위믹스 유저들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타 다른 이용자들도 국내 유저들이 이 오리비 브릿지를 많이 이용해 왔다 이거죠. 그런데 거의 절반에 가까운 규모가 탈취를 당했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탁사 입장에서 거래소 연합체 결정을 낼 수밖에 없죠. 탈취된 건 탈취됐다 그래. 그렇다 쳐. 그거는 뭐 조사를 하자. 근데 자구책이 뭐냐 했을 때 뚜렷하게 내놓은 게 없다. 그러니까 퇴출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피해는 고스란히 누구한테 간다? 이용자들한테 갈 수밖에 없다. 라는 부분. 이게 좀 아쉽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요 끊이지 않는 해킹 사태에 대해서 제가 다뤄볼 건데요. 그러니까 오르빗, 그 다음에 썸띵도 제가 이전 영상에서 올렸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썸띵, 그 다음에 갤럭시아. 이렇게 세 건이 최근 몇 개월간 계속 터졌는데, 오늘은 가장 최근의 소식, 어제 들려온 소식, 상패 소식, 이 오르빗 브릿지 왜 이렇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시면, 그러니까 좀 잘해야 돼. 예, 뭐 과도기인가요? 예, 과도기라기보다는 제 생각은 좀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과도기를 언제까지 과도기냐? 이제 완비가 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 이용자 뭐 금액으로 쳐도 우리 대한민국 유저들의 어떤 투자 금액, 코인 유저들 숫자 600만 명 장난 아니잖아요. 이 정도의 거대 시장을 이제 뭐 갖췄는데, 이런 부분에서 계속 이 토종 코인, 특히 이 토종 코인들 플랫폼에서 이런 안 좋은 소식들이 전해오는 부분은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11월에요. 최근에 행보로 보면 해킹 사태에 토종 코인입니다. 갤럭시아 11월에 해킹이 됐죠. 1월 달에는 한 2개월 뒤에 썸띵과 그 다음에 오르빗, 이 두 곳도, 썸띵은 여러분들 뭐 제 이전 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노래방 코인이죠. 노래방 코인. 노래방 코인 뭐 플랫폼도 잘 구성되어 있는데, 결국에는 해킹 사건으로 이제 문제 처했고 퇴출되었다라는 부분이죠. 오르빗도 썸띵은 그런데 또 뭐 좀 말이 많습니다. 의도적인 조작 아니냐, 해킹이 뭐 이런 자작극 아니냐, 그런 의혹들이 지금 불거지고 있다.
그러는 와중에 또 오르빗이 터졌어요. 예, 뭐 계속 뭐 이런 소식만 전하네요. 1080억이다. 구체적 액수는 보시다시피 1080억을 해킹당했다. 오르빗. 결국 빗썸과 코인원에서 워너마켓이죠. 퇴출되었다. 아마 가격에 상당한 여파가 있을 겁니다. 떡락할 수 있다. 뭐 최근 소식 보니까 한 50%, 절반 40 몇 프로인가 떨어진 것 같은데 뭐 지금도 뭐 떨어져 있을 수도 있고요. 확인 안 해봤지만 이런 사건 때문에 결국엔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 홀더분들, 그 코인을 갖고 계신 분들 고스란히 직접적인 피해를 받게 되는 거죠. 누구 때문에? 회사가 보안 강화를 안 했기 때문에 보안에 대해서 철저하게 감시를 하거나 모니터링을 하거나 그런 것을 좀 소홀히 한 게 아니라 해킹이 왜 일어나냐? 제대로 만든 시스템 네트워크 망이면 그렇잖아요. 결국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 그럼 해커가 문제야? 해커? 그럴 수는 없잖아요. 털린 놈이 문제지. 어찌 보면 좀 다릅니다. 해킹은 도둑놈이 문제 아니냐? 해킹한 놈이 문제 아니냐? 그럼 모든 게 다 해킹이면은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거죠. 그런데 그래서 3월 19일 이번 달이죠. 19일 오후 3시에 거래가 종료된다. 그래서 또 이 코인도 썸띵처럼 뭐 상패, 빔 또 MM을 누가 또 칠까요?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현재까지는 뭐 지금 뭐 자연적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뭐 상패빔이 있을지 없을지 또 그것을 또 이제 뭐 찾아가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무너져가는 가라앉는 배에 탑승하는 그래서 크게 수익을 기대하면서 들어가시는 분도 있는데 이거 좀 위험한 짓이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기 내용을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빗썸 측은 투자 유의 지정 기간 중 한마디로 해킹 사건 이후에 투자 유의를 했는데 지정을 했는데 소명 자료 이렇게 됐다. 그리고 후속 대처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 앞으로 이용자 보호하겠다. 피해에 대한 뭐 방법 대책 이런 것만으로는 투자 유의 지정 사유가 해소되지 않아 거래 지원 종료를 결정한다. 그러니까 부족했다는 얘기죠. 미흡했다. 코인원 역시 프로젝트 팀에서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 면밀히 검토하였으나 유의 종목 지정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판단할 만한 자료가 확인되지 않았다. 그래서 종료 사유를 밝혔다. 뭐 이런 내용이 기사에 떴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오지스가 바로 그 오르빗 브릿지의 운영사인데 이 오지스가 또 클레이 스왑 이따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클레이 스왑도 운영하는 플랫폼이다. 그 운영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클레이튼 유저분들에게는 굉장히 안 좋은 소식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특히나 클레이튼 일반 유저분이 아니라 이 오르빗 서비스를 이용했던 분들에게서는 직접적인 타격이 아마 있을 것이다. 라는 부분이죠. 1080억이 해킹당한 오르빗 결국 빗썸 코인에서 퇴출. 보시면은 뭐, 요 내용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고요. 근데 오지스가 어떤 기업이라고요? 국내 대표 가상자산 기술 기업으로 인식이 되고 있었다. 평판이 좋았었어요. 운영도 뭐 전반적으로 잘 이루어졌고, 그리고 사업 규모도 좀 커지고 있는 마당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유저들의 개인들의 어떤 그런 코인들, 그런 자산들을 뭐 이 브릿지를 통해서 뭐 여러 가지 파생 상품도 출시를 하면서 뭐 스테이킹처럼 예치 서비스 뭐 이런 것들을 또 통해서 뭐 수익도 실현하고 뭐 이렇게 해왔었는데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다 이거죠. 그럼 탈취된 금액은 어느 정도냐? 전체 자산의 45% 정도가 탈취되었다. 그러니까 절반 정도가 도둑질 당한 거야. 도둑 당한 거다 이거죠. 이게 뭐냐고 이게. 오르빗 브릿지에 해치된 자산, TVL을 보시면 전체적으로는 약 총 2,354억 원 정도가 있었는데 그 플랫폼 내에 운영하고 있는 자산이 그러니까 일종의 다 개인 자산들이겠죠. 뭐 업체 자산일 수도 있고 자산이 총 2,354억 원을 운영 중이었는데 그 중에서 1,080억이 탈취당했다 이런 얘기고요. 그 상세 내역을 보시면 이더리움이 가장 많습니다. 이더리움이 왜 이렇게 많냐? 탈취당한 금액 중에 코인 중에 이더리움이 왜 많냐? 이거에 대해서 이따가 제가 잠깐 코멘트를 해드리고요. 랩핑된 이 랩핑에 대해서도 이따가 설명하겠습니다. 이 랩핑이 어떤 의미인지. 자, 비트코인 랩핑된 비트코인 230개 이렇게 나오고요. 이더리움이 가장 많죠. 그다음 테더 스테이블 코인 3천만 개.
그러니까 3천만 달러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1대1 패깅된 거잖아요. 그죠? 테더라는 것이 스테이블 코인이 그러니까 3천만 불 정도 되고요. 다이 그냥 진짜 다이 됐죠. 자, 1,000만 개. 그다음 USD 이것도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이건 서클릿에서 반영한 거. 그러니까 테더나 USD나 똑같이 1달러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1,000만 개 이것도 1,000만 불 정도 탈취를 당했다 이거죠. 그냥 골고루 탈취가 당했어요. 어떤 특정 지갑 해가지고 하나만 탈취된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그냥 골고루 다 가져갔다. 뭐 이런 내용이네요. 자, 이것도 좀 특이해. 그냥 맘 놓고 골라서 그냥 빼먹은 거 아니야. 솔직히 얘기하면 전부 다. 그런데 요 말씀을 드릴게요. 이더리움이 그러면 가장 많이 털린 이유와 그 랩핑 서비스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랩핑 서비스라는 게 뭐냐면, 그 브릿지, 멀티체인 브릿지 그 플랫폼에서 주로 사용되는 기술인데, 어떤 식으로 투자자를 모으냐 하면은 스왑을 해주냐 하면, 이런 식입니다. 만약에 개인이 있다. 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여기에 오르빗 브릿지라고 합시다. 오르빗 브릿지. 플랫폼이 있어요. 내 자산이 뭐 예를 들면 좀 있는데 뭐 이더리움을 할게요. 이더리움이 많이 틀렸으니까 나의 이더리움을 거래소나 내 개인 지갑을 통해서 우리 플랫폼에 넣죠. 만약에 1 이더를 넣었다. 1 이더를 여기다 넣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스왑하기 위해서. 뭘로? 예를 들면 이제 클레이튼이 있으니까 클레이튼 코인으로 바꾸기 위해서. 왜냐하면 클레이튼 코인을 내가 어딘가에 뭐 용도로 사용해야 되거든. 그럼 이더리움으로 살 수가 없잖아요. 사용할 수 없잖아. 클레이튼 메인넷 기반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코인을 스왑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1 이더를 오르빗 플랫폼에 넣습니다. 그럼 이 오르빗 플랫폼에서 어떤 것을 하냐면 내 1 이더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금고에다가 넣어놔요. 얘네가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금고에다 넣어놔. 오르빗 금고에 넣어놓고 지갑 속에 넣어놓고 그 다음에 이 오르빗이잖아요. 그래서 O가 붙어요. 뭐 그래서 O 자산이라고 보통 합니다. 뭐 C 자산, 뭐 E 자산, 뭐 여러 가지 있어요. B 자산, 뭐 많습니다. 그래서 O라는 게 붙어. O라는 게 붙고 그 다음에 이더리움을 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는 이더리움이나 뭐 BTC나 비트코인 이 앞에 소문자로 뭔가 영자가 영문 알파벳이 붙었다 하면은 랩핑 서비스가 된 거다. 랩핑이 된 거다. 그 코인이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랩핑이라는 것이 뭐냐? 이거 넘겼잖아요. 그러면 오르빗 이더리움이라는 것을 나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1 이더에 이제 상응하는 수합 비율로 이제 주겠죠. 그러니까 클레이튼이니까 K겠죠. K 이더리움. 클레이튼 이더리움을 이제 수합해서 나에게 주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이 K 이더리움을 클레이튼 플랫폼 내에서 네트워크 내에서 내가 사용하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이더리움으로 바꾸겠다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내 금고에 있던 이더리움을 내가 상환받는 거죠. 그죠? 좀 더 썼으면 그 사이에 내가 이 K 이더리움을 좀 썼다. 그러면은 그거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내가 이제 반납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담보다 이거야. 이 금고에 담보를 설정해 놓고 그 K 이더 뭐 예를 들면 뭐 O 이더 뭐 이런 것을 내가 받는다 이거죠. 보세요. 자, 그리고 나서 그럼 요 반납한 것은 어떻게 되냐? 요 반납한 것은 K이더든 O이더든 요거는 보통 소각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서비스가 이루어져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요 사태는 오리빗 브릿지는 어떻게 되냐면 내가 많이 유저들이 뭐 이더리움을 많이 담보로 맡겼겠죠. 그죠? 이더리움이 뭐 많이 쓰이니까 여기에 이더리움이 많이 쌓였을 거예요. 요 놈이 근거에 있던 것이 많이 털렸다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에 아직 이제 뭐 아까 전에 말씀드린 비트코인, OBTC 아까 전에 보이시죠? 요거 말씀드렸습니다. WBTC W 랩핑 된 거죠. 랩핑된 W 랩핑 요 BTC도 털리고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자산 담보로 맡겨놓은 것이 더 털렸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내용 한번 보시면 됩니다. 사용자가 만약에 1이더를 오르비 네트워크 특정 뉴스로 보내 담보로 맡기고 클레이튼 블록체인에서 동일 가치를 가진 1K 이더를 발행, 민팅을 받아 사용이 가능하다. 말씀드렸죠. 사용자는 클레이튼 네트워크에서 하고자 하는 일을 마치고 보유하고 있던 K 이더를 반납하면 자신이 담보로 맡긴 1 이더를 돌려받는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K 이더는 보통 소각이 된다. 이게 바로 래핑입니다. 래핑. 자, 그런데 그게 털렸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더가 많은 이유가 뭐냐? 이 래핑 서비스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오지스가 이제 클레이튼 또 이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클레이튼 기반 가장 큰 디파이로 꼽히는 클레이 스왑 유명하잖아요. 클레이 스왑과 오르비 브릿지 이것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이 회사가. 그러니까 근데 털린 것은 오르비 브릿지입니다. 클레이 스왑 털렸으면 큰일 나죠. 그래서 오르비 브릿지. 그러니까 이 클레이트는 그럼 책임이 없냐? 책임이 없죠. 그 책임의 범위에서 벗어난다. 클레이튼 재단은. 왜냐하면은 직계 아니잖아. 지가 운영하는 게 아니잖아. 다른 회사가 운영하는 플랫폼에서 얘네들이 관리 소홀로 털린 거기 때문에 이 클레이튼이 뭐 책임질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워낙에 큰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클레이튼 측에서 지원 등 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 손 내밀어줘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어떤 의견도 있다. 자, 그거에 대해서 그럼 클레이튼 재단의 입장은 뭐냐? 그럼 도와줄 거냐? 왜냐하면 클레이튼 유저가 많이 사용을 했으니까. 예? 근데 힘들다 이거죠. 과거였으면 몰라도 최근 클레이튼은 지원을 해주려고 해도 클레이튼 보유자 중심으로 투표를 붙여야 한다. 그러니까 이제 거버넌스 투표, 요번에 핀시아나 합병권도 거버넌스 투표를 통해서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다 이제 투표 방식이 됩니다. 본인 재단이 자 임의로 자의적으로 결정을 내릴 수가 없다. 어떤 정책을 세울 때, 어떤 행위를 할 때 다 거버넌스 투표, 일일이 다 여러분들 이제 클레이튼적 거버넌스 투표 그 플랫폼에 들어가시면 계속 업데이트가 됩니다. 투표 사항들이, 결정 사항들이 한번 보시면 돼요. 붙여야 된다. 그래서 클레이튼이 1,000억 원짜리 지원안을 그러니까 다 갚아주는 거죠. 지원안을 내놔도 클레이튼 투자자들이 그거 왜 하냐 이거죠. 물론 이 클레이튼 일반 투자자들은 다 반대하겠죠. 왜냐하면 클레이튼 왜 우리가 도와줘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일반 유저 중에서 이 오르비 브릿지에서 탈취당한 그런 사람들이 있다, 클레이튼 유저가 있다 그러면 그분들은 뭐 도와줘야 된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본인 돈이 걸렸으니까. 허나 다른 일반 유저들은 그럴 필요가 없다. 왜 그러냐? 그러니까 투표 방식이니까 민주적인 투표 방식과 다수결에 의해서 부결이 되겠죠. 그렇게 예상을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좀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 안이 이런 식으로 이어진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힘들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오지스는 오르비 브릿지 해킹 입장을 발표했는데 또 이런 소식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북한 김정은 북한 해커 부대가 탈취한 것 같다 뭐 이런 식의 발표가 있었어요. 그런데 좀 시간이 지나고 이런 소식이 나왔다. 내부 보안 허점이 발견됐다 이거죠. 한마디로 내부자 소행 아닌가 뭐 이런 의혹이 나오고 그 다음에 회사 차원에서 이 특정한 인물 해킹에 대해 관여된 것 같다라고 의심받는 사람을 내세우고 고소를 합니다.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렇다면 이게 더 문제인 것 같아요. 어찌 보면은 뭐 해킹, 북한 해킹, 외부적인 해킹에서도 만약에 취약하면 그것도 큰 문제지만 또 이거는 만약에 내부적인 어떤 내부자의 소행이다. 뭐 이런 측면도 비난받아 마땅하죠. 정신 차려야 돼요. 정신 차려야 돼. 클레이튼도 좀 이렇게 좀 하다가 왜 자꾸 본인의 어떤 플랫폼은 아니지만 연계성이 높잖아. 그렇잖아요. 그런 어떤 업체에서 또 이런 사건이 터졌고 또 클레이튼 유저가 또 포함되어 있고 많이 이런 부분에서 좀 안 좋은 소식이다. 드래곤 코인이 나와야 되고 잘 돼야 되는데 좀 빨리 좀 완비가 되고 좀 서로 간에 쌍방간의 어떤 그런 모니터링 예를 들면 그런 것이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잘 관리하고 있냐 뭐 이런 부분. 왜냐하면 우리 유저들이 많이 사용하는 플랫폼이거든. 뭐 법적인 어떤 책임은 없지만
자, 국내 블록체인 기술 기업 오지스가 자사 크로스체인 플랫폼 오르비 브릿지의 해킹에 대한 공식 입장을 냈다. 오지스는 내부 직원이 이거죠. 내부 직원이 의도적으로 이것도 웃겨요. 의도적으로 보안을 허술하게 관리한 것으로 판단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자, 이분이 만약에 진짜 실제로 그렇게 했어. 예. 뭐 다른 어떤 뭐 팀과 연계든 어떻게든 어떤 악당들과 같이 이제 공모를 해서 이런 짓을 벌였다. 그러면은 그 코인을 환수할 수가 있냐? 이미 코인을 환수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어렵죠. 그걸 어떻게 찾아? 다 뭐 이미 현금화했거나 세탁을 했던가 그런 작업이 이미 끝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어찌 보면은 오리 브릿지 같은 경우 이게 모면이 되는 상황이야. 그러면 내부 직원 본인 뭐 엎드려서 침 뺏기지. 어찌 보면은 내부 관리 직원에 대한 직원에 대해서 관리를 본인이 잘했어야지. 예. 그런 어떤 책임도 벗어날 수 없을 거다 이거죠. 자, 오지스는 지난 25일 공식 미디엄을 통해 이달 초 발생한 오르빗 브릿지 해킹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혔다. 최진한 오지스 대표는 자, 이번 해킹은 스마트 컨트랙트의 취약점, 밸리데이터 키 탈취 때문은 아니다. 오지스 최고 정보 책임자로 재직하던 A씨, 뭐 이분은 지목한 거죠. A씨가 임의로 사내 방화벽의 주요 정책을 변경했다고 말했다. 그럼 왜 했냐? 근데 오지스 정보관리 체계 인증 취득 업무를 총괄한 정보보호 그 전문가 A씨가 지난 11월 퇴직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좀 냄새가 난다. 그 같은 나 사표내요. 나 이제 나갈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얼마 후 의도적으로 보안을 허술하게 세팅을 해놨다. 그리고 나서 한 달 뒤에 퇴직을 해버렸다. 그래서 이 사람 조사해야 된다. 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좀 이렇게 이게 사실이라고 해도 지금 뭐 이게 뭐 자구책이랑 구제책이랑 무슨 상관이냐 이거죠. 그럼 이제 뭐 해결이 되냐? 안 되죠. 이게 해결이 되면 안 되죠.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됐다? 상패가 결정된 거예요. 도둑놈 잡으면 뭐하냐? 도둑이 가져간 강도질한 그 돈을 찾아야 되는데 도둑만 잡으면 뭐하냐 이거지. 물론 잡아야 되겠지만 누가 했는지에 대해서는 잡아야 되겠지만 근데 많은 분들이 묶여있는 이 부분에 대한 해소는 안 될 것이다. 그래서 경찰청에 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 제출했고요. 뭐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대. 그러니까 돈 내놔라 이거죠. A씨한테. 야, 네가 공모한 거 아니야. 예를 들면 네가 이제 버린 짓이다. 내가 보기엔 너는 이제 내가 보기엔 의심 만땅이다. 냄새 구리게 난다. 네가 그러면 돈을 가져갔을 테니까 네가 그러면 돈을 토해내라. 얼마를? 1080억을. 1080억을. 근데 지금 표면적으로 나온 내용은 보안 체계를 허술하게 했다 뿐이지. 그러면 이 사람의 어떤 지갑이나 이런 것이 밝혀졌냐? 이 사람이 그것을 그 많은 돈을 자산으로 갖고 있냐? 지갑이나 뭐나 이런 것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죠. 본인 지갑을 썼겠어요? 그것도 조금 그렇고요. 찾기가 쉽지 않을 거다. 이 루트를. 만약에 그리고 나서 야, 뭐 진짜로 이 A씨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미 그 돈을 그럼 누가 토해내겠어요? 토해내지 않겠죠. 토해내지 않을 것이다. 다 딴 데로 빼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의심하는 거예요. 25년 경력의 보안 전문가가 자신의 행위로 인한 피해를 예측하지 못했을 리 없다. 보안 체계를 허술하게 이제 의도적으로 세팅을 했는데 이거에 대한 결과물을 생각 안 하고 이렇게 했을 리가 없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필요한 민형사상 절차를 진행 중이다. 돈에 관련된 건 민사고 또 어떤 범죄 행위니까 해킹이라는 뭐 형사법 두 개 다 건 겁니다.
오직스는 생태계 복구에도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최 대표는 어쩌고저쩌고 자산 손실 복구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확정되면 공유하겠다라고 하고 모든 자원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했지만 결국에는 이게 미흡했다. 그래서 상폐가 결정이 된 겁니다. 또 한 이런 추세면 또 한 다다음 달쯤에 또 해킹 사건이 터지나? 예, 안 돼요. 예, 그럼 안 됩니다. 이런 사태들을 좀 교훈 삼아서 지금 뭐 운전하게 운영을 해오고 있는 다른 업체들도 좀 경각심을 갖고 꺼진 불도 다시 보고 보안 체계 특히 해킹 때문에 다 지금 무너진 거 아니에요. 갤럭시아나 썸씽이나 그 다음에 뭐 썸띵은 조금 자작권 의혹이 있긴 하지만 요 오르빗이나 결국에는 시작이 해킹이었다 이거죠. 예, 그래서 해킹되면 지금 룰이 생겼어. 일종의 원칙. 해킹당하면 상패다. 해킹당하면 상패다. 우리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 있어서 해킹 사건이 벌어진다. 그럼 해당 플랫폼은 해당 코인은 워너마켓에서 쫓겨난다. 지금까지 100% 그래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조심조심 해야 된다. 지금까지 우리가 가까운 여러분들 재단이 가까운 가까운 그런 모든 노력들이 물거품이 돼버리잖아요. 그렇잖아요. 한 번의 그런 사건으로. 예. 그러니까 그거를 철저하게 해야 되겠죠. 조그만 중소형의 소형 어떤 재단이다. 그런 게 아니라 만약에 뭐 엄청나게 지금 뭐 커졌다. 그때 터지면 더 문제다 이거죠. 그 피해액이. 예? 그러니까 커지고 성장하는 만큼 이런 보안 체계, 보안 강화에 좀 더 힘써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내부 직원 관리에 있어서도 보안성을 염두에 두고 좀 운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또 안 터지란 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뭐 3중, 4중, 5중 이런 안전장치들을 좀 내부적으로도 완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오늘은 이런 내용이었고요. 뭐 다음의 영상에서는 좀 긍정적인 내용,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